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영어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첫 수상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할 이유가 없죠? 한강의 채식주의자. 사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에 이 작품으로 2016 맨부커상을 받았는데 그때 막 눈물을 흘리던 번역가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번역을 하는데 고생을 너무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한강님이 직접 오류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한강님의 채식주의자, 이 작품을 순수하게 영어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부분 조금만 함께 읽어봐요. 남편의 시점에서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My wife인 영혜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제가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바로 jaundiced, sickly looking skin 이라고 된 부분이에요. 황달에 걸린 아파 보이는 피부인데요. 앞뒤의 맥락과 연결되어서 생기가 없고 좀 아픈 듯한 얼굴이 상상됩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랗다, 누렇다, 누렇게 떴다. 조금씩 다른 느낌을 주죠. 이 부분을 yellowish라고 표현해도 되었겠지만 이렇게 되면 황인종처럼 원래 노란 끼가 있는 피부색인 경우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피부가 좀 노란 사람. 영어로 된 작품을 읽을 때 이런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살려서 읽는 게 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줄거리만 파악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작가가 기본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나 구조, 주제를 정해 놓았지만 문체나 어조, 리듬 같은 건 번역가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창조의 영역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원문에서는 jaundiced, sickly looking skin이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어떤 no compelling reason, 어떤 확실한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특히 이 부분을 잘 살펴볼게요.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특별한 매력이 없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근데 많이 양보를 해서 매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없다는 뉘앙스죠. 그 다음 절도 보면 어떤 특별한 단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의미만 가져가 보면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Since there wasn't any special attraction, drawbacks, or real reason to marry, there was no reason for us to do so.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소설의 맛이 많이 떨어지죠? 딱 의미 전달까지만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구문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필자의 뉘앙스가 느껴지면서 재미가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if절 내에 was를 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캐주얼하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was를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법이 아닌 거예요. 직설법입니다. 두 문장을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예문은 직설법 문장이고 두 번째 예문은 가정법 문장이에요. 첫 번째 예문도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돈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뉘앙스예요. 그럼에도 이 문장을 직설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절에 사용된 동사 has가 인칭과 시제에 따라 그 어형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가정법 문장에서는 조건절 내에 동사의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의미적으로도 첫 번째 문장과는 달리 그녀는 돈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이니 직설법이니 하는 설명이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냥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될까요? 단어나 표현 정도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모든 글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이 뉘앙스를 알아야 필자의 메시지가 좀 더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뉘앙스를 파악할 때 지금 캐주얼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어느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의미가 들어와야 글이 재미있어집니다. 영어로 된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문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리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리딩에는 intensive reading이 있고 extensive reading이 있어요. intensive reading이란 쉽게 reading to learn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학창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으로 공부하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면서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목적이 학습에 있습니다. 반면에 extensive reading은 learning to read 입니다. 목적이 reading 그 자체에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reading for pleasure로 바꿀 수 있어요. 재미로 읽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영어 리딩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가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영어 원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접근법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extensive reading을 주로 삼되 intensive reading을 곁들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tensive reading을 통해서 다양한 글을 읽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하루에 한 문장 정도 깊게 파악해 보시면 영어 실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채식주의자의 다른 영어 번역본 부분도 다뤄보고 한강의 채식주의자로 챌린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첫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읽어본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서 영어로 된 책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인텐시브하게만 읽으면 전체 맥락을 놓치거나 문법을 위한 문법이 될 우려가 있고 너무 익스텐시브하게만 읽으면 디테일을 놓쳐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겠지만 글의 맛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영어 원서 읽기에서만큼은 익스텐시브를 중심으로 하시되 인텐시브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계기로 영어책 읽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영어책 읽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